가처분이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가처분에 먼저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려면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봄에서 거의 사실상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경업금지 소송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서 손해배상 소송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업금지 위반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이거를 다루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이 경업금지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것, 그러니까 가처분을 통해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영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제 우리 업체 혹은 업소의 손해를 배상받는 그런 손해배상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많이들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동시에 같은 사실관계의 주장을 두 가지 사건에서 모두 할 수 있고, 하나의 판단을 받는 경우에 뭐 다른 하나에도 영향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서 그래서 손해배상도 받고 그 가처분도 인용시키는 형태의 소송을 많이 고려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은 전혀 다른 소송인가요?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가처분은 특히나 이제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현재 어떤 위법한 상태를 즉시 해결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인용이 되는 것이고요. 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같이 내가 어떠한 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이를 배상을 받는 거라서 특별히 뭐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소송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소송 사이에는 요건의 차이는 좀 있고, 다만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같기 때문에 판단에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보통 피보전 권리랑 보전의 필요성 두 가지 요건을 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피보전 권리란 보통 일반적으로 영업 양도가 맞는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급박한 어떤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해야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사정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네네. 기각이 됐을 때 피보전 권리 자체가 기각이 된 경우도 있고, 피보전 권리는 인정이 되지만 다시 말해서 영업 양도는 맞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경우에 손해배상에 영향을 주는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피보전 권리라 함은 보통은 이제 영업 양도가 맞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그 피보전 권리 인정 요건이 되는데, 만약 피보전 권리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영업 양도가 아니다 혹은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어떤 선행적인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뭐 위반한 게 아닌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많이 커집니다. 네. 다만 급박한 보존의 필요성이 부인된 경우, 예를 들면은 영업 양도는 인정되나 지금 현재 이거를 급박하게 보존해야 될 만한 어떤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영업 양도 자체는 인정이 되고 이로 인한 그 경업금지 약정을 부담하는 것도 인정이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이 같이 들어온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가처분이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가처분에 먼저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려면은 결국엔 피보전 권리를 부정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피보전 권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영업 양도가 아니다, 시설물을 양수하는 어떤 계약이다, 혹은 경업금지 약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형태로 변론을 진행하는 게 좋겠고요. 다만 이제 영업 양도인 명확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 등을 좀 명확하게 밝혀서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업금지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당했을 때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또한 이러한 경우에 판단이 서로 달라지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